인사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임금한테 상소를 올렸다가 정적들 때문에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가가지고 지어놓은 시조니까 대부분의 시조처럼 나라 걱정하는 마음 우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임금에 대한 연군,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는 시조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해석 봐봐. 여기 해석만 하면 돼. 생실언가 꿈이런가, 생신지 꿈인지 분간이 안 돼. 백옥경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백옥경 송민곡에서 나왔었잖아. 이건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궐이, 저 하늘나라 궁궐이 백옥경이잖아. 그러면 이건 도교적인 색채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때도 배웠는데, 송민곡 이런 데서 배웠는데, 백옥경, 저 서울 경복궁을 백옥경이라고 이렇게 살짝 돌려갖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경복궁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임금님 사시는 궁궐. 자, 생실언가 꿈이런가 백옥경에 올라가니, 한양에 올라가 봤더니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이 누구야? 임금이죠. 이게 이제 꿈 같기도 하고 현실 같기도 한데, 아무튼 내가 한양에 올라갔더니 옥황상제는 반기시나, 그럼 임금은 나를 반갑게 맞이해.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선들은 나를 꺼린단 말이야. 이 신선들이 누굴까? 유배 보낸 정적들, 다른 신하들이겠지, 그지? 조정의 다른 신하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원래는 왕과 신하 이 관계인데 이거를 옥황상제와 신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어라 불변 삼운보 오호연월, 연월 오호연월이라 했잖아. 이거는 연월이라는 게 안개와 달을 말하는 거야. 안개 자연이겠지, 그지? 여기서는 오호연월이 내 분수임이 옳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호연월이라는 게 아름다운 자연세계, 여기서 사는 게 내 분수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서는 맨 마지막 종장에는 만족이 나타나겠지. 만족. 자연 속에 살아가는 거, 혹은 은퇴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내 분수에 맞다. 나는 그게 만족스러운 삶이다라고 얘기했어. 왜냐면 여기 초장 중장에 뭐라 그랬냐면, 임금은 반기지만 옆에 있는 신하들은 나를 꺼리기 때문에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호연월, 아름다운 세계, 자연세계에 머물러 사는 게 내 분수라고 생각한다. 만족한다. 그래서 아마 고산 윤선도지, 고산 땅에서 살아가는 게 경기도 양주 고산, 여기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만족을 얘기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제2수 볼게. 풋잠에 꿈을 꾸어. 여기서 꿈이라는 게 위에서도 말했지만 꿈인지 생신이 뭐라는데 이게 통로야, 통로. 무슨 통로? 임금을 만나는 통로라고. 현실에서 못 만나니까 꿈속에서 그리워하다 만나는 거지, 그지? 12루. 이거는 그 우리 시의 신선이라고 해서 시선. 이태백 알지? 술 먹고 달 따러 들어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중국 사람 시인 있잖아. 이태백, 200의 시에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11루에 들어가니 이 사람 시에 11루가 나오는데 그게 천상 백옥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루오성이라는 게 뭐냐면 누각이 2개고 5개의 캐슬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200의 시에 나오는 구절 중에 12루라고 나왔는데 이게 바로 궁궐을 의미하는 궁궐. 자, 그럼 꿈에 임금님 계신 궁궐에 들어가니 옥황상제는 우수시되 신선들이 꾸짖는구나. 자, 그러면 위에랑 똑같지. 어디랑? 일수에 중장하고, 이거는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야지. 신선은 임금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은 나를 야단치는 거야. 꾸짖는 거야. 어지버 감탄사 나왔고, 100만억 뭐 숫자로 말한다면 아주 수많은 온 백성, 창생이 바로 풀뿌리 같은 백성이니까 이 창생이란 말이 백성들을 말하는 거야. 100만억 창생, 그럼 수많은 온 백성들의 이를 어느 겨를에 물을 수 없다. 서리적 표현이죠.
결국은 억만창생, 백만억 창생의 일, 이게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니까 관리의 책임이겠지, 사명. 이거 다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거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임금님 계신 곳에 갔더니 임금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데 옆에 있는 신하들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백성들을 살리는 관리의 사명을 어느 결에 다 할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지요 라고 서리법으로 강조하면서 끝난 거야. 그러니 이런 걸 선정이라고 하지. 선정. 아주 좋은 정치. 선정을 베풀고 싶다.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좌절까지 갔어. 그 다음 마지막 삼수법가.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자, 하늘이 이지러졌다. 이 말 자주 쓰거든. 하늘은 둥글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는 하늘 천체, 이 관은 천원지방이에요.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이건데 이 하늘이 이지러졌다 그러잖아. 찌그러졌다고. 한 구퉁이가 무너졌다고.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그걸 제대로 기어낼까? 즉 이지러진 걸 바로 잡을까? 뭐 이런 얘기야. 됐죠? 그러면 결국 하늘이 이지러졌다는 건 나라가 위태롭다라는 얘기니까 우국, 아까 나왔던 우국, 나라 걱정하는 마음, 우국 지정이 나온 거지, 그지? 기원한다는 게 잘 고친다는 얘기야. 백옥루 중수, 중수가 뭐지? 이런 거 우리 배웠는데 뭐 경복궁 중수 이런 거. 중수라는 건 새롭게 건축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부분들을 다 이렇게 재건하는 거야. 백옥루는 임금님 계신 궁궐이고 백옥루 중수할 때 어떤 장인바치가 이루어내었는가. 장인바치면 기술자지. 경복궁 중수할 때 임금님 계신 궁궐 중수할 때 낡고 헌 것을 새롭게 고칠 때 어떤 기술자 장인바치가 이루어내었는고. 옥황상제께 아뢰어 보려고 했더니 다 못하고서 왔도다. 자, 그럼 결국 옥황상제한테 아뢰고 싶은 건 뭐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거,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논하고 싶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갖고 올라갔는데 다 못하고 왔으니까, 의논을 못하고 왔으니까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옥황상제한테 다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봐봐, 이 옥황상제를 임금으로 할게. 임금한테 현재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의논하려고 갔는데 하나도 못하고 왔어. 그게 바로 안타깝다라고 얘기한 거야. 됐지? 그러면 나라를 중수하는 것처럼 어지러워진 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 품고 있는 포부란 말이야. 포부. 그걸 다 펼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깝다. 마지막에는 정서가 안타까움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지금 1수하고 2수에 보면 옥황상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대비되고 있는 게 중장이라고 그랬던 중장. 중장 부분은 1수하고 2수하고 동일해. 임금이나 옥황상제는 나를 반갑게 여기지만 신선들은 나를 다 적대적으로 보고 혹은 비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자신이 있잖아. 자, 봐봐. 임금은 나를 총애하는데 다른 신하들은 나를 적대시한다. 이걸 옥황상제 얘기하면서 뭐 이런 걸 뭐라 그래? 우의적으로 얘기했지. 우의적. 돌려 말했단 말이야. 우의적. 됐죠? 우화적은 아니야. 우화는 동물이니까 우의적. 돌려 말했다. 옥황상제, 임금, 신선들, 나를 싫어하는 적대적인 신하들라고 얘기했어. 제목이 뭐냐면 몽천요야. 꿈몽자지. 천요. 자, 몽천요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임금을 만나는 통로가 뭐라고? 꿈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여기는 지금 당연히 시조니까 대꾸법의 표현이 쓰였겠지? 대꾸법. 이건 대꾸는 짝이니까. 예를 들어 대꾸적 표현 볼까? 대표적인 게 대꾸적 표현이 이거지요. 옥황상제는 반기는데 신선들은 나를 꺼리네.
대꾸대조가 되겠지, 그지? 옥황상제 신선 반기는데 꺼리도다. 대꾸대조라고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반복법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중장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그 구조가 비슷하니까 반복이라고. 그럼 반복하면 뭐가 떠올라? 운율이죠. 운율. 그리고 의미 강조. 두 번 얘기했다는 건 이 상황을 강조하는 거야. 임금은 나를 좋아하는데 신하들은 나를 싫어하네. 두 번 얘기했으니까 이걸 의미를 강조한 거고, 두 번 나왔으니까 운율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몽천요 윤선도의 시는 유배를 가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나라 걱정하고 임금님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포부를 다 펼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한 연시조라고 보면 돼.